안녕하십니까. 개념원리 수학 2 고등학교 2학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원부터 우리가 시작을 할 건데요. 개념원리 수학 2라는 거는 원래 우리가 기존의 개정과정이 이전에 앞서서 미적분 원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미적분 원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수열의 극한이라던가 다양한 것들이 조금 많이 생략이 됐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함수에 대한 부분에서만 다루게 되는데 요 개정 과정에서 개념원리 수 2에서 여러분들이 미적분을 얼마큼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첫 시간은 함수의 극한이라는 과정부터 시작을 하는데 극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를 좀 의문점으로 가질 거예요. 자, 그래서 기존까지는 우리가 극한이라는 개념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극한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처음 다루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 책에 있는 과정으로서 극한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의되고 그런 극한 문제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단어 함수의 극한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함수를 가지고 다루는 과정이 이 수학 2의 과정이 될 텐데, 자, 이 함수의 과정에서 극한이라는 개념을 알기 전에 먼저 1번을 보시면 x가 a로 다가갈 때에, 그죠? a는 상수가 되겠죠. 특정한 지점으로 다가갈 때에 함수가 수렴한다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부터 좀 알아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함수 fx에서 읽어보겠습니다.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이게 중요해요.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즉 a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 상황에서 fx의 값, 즉 함수값을 이야기하는 거죠. 함수값이 일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그 말은 일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 말은 결국에는 목표 지점이 하나로 정해진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즉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함수의 목표 값이 정해진다. 목표값이 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값이 정해지면 함수 fx는 L값, 즉 그 목표 지점에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때 그 수렴하는 L의 값을 x equal a에서, 즉 x가 a라는 지점에서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고요. 이것을 기호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냐? 리미트라는 용어를 써서 나타내는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즉 어떤 우리가 보고자 하는 함수가 x가 a로 한없이 끝없이 다가갈 때 그때의 값을 우리는 L, 우리가 원하는 그죠? 극한 값으로 쓰게 되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x가 a일 때 fx가 L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이 수학 2에서는 기본적으로 특별한 조건이 없는 이상 다항 함수, 즉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n차 함수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거고, 이러한 n차 함수의 실제 극한값은 그때의 함수값과 거의 일치하는 경우들이 전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그 극한값을 우리는 그 지점에서의 함수값이라고 봐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함수가 다항 함수일 때만 이러한 상황이 적용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유념하고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2번 볼게요. 특히 상수함수일 경우에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함수값이 항상 c이므로, 그러니까 함수값이 하나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c이므로 a의 값에 관계없이 다음이 성립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그 상수함수에서는 극한값이 원래 그 상수함수가 갖고 있는 함수값으로 정의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래프를 좀 보고 확인해 주시면 어떤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특정한 지점으로 다가갈 때, 자, 왼쪽에서든 오른쪽에서든 상관없이 다가갈 때 그 지점에서의 극한값이라는 건 결국 요 목표되는 값, 그 지점, 어떤 지점, 특정한 지점 목표되는 값을 우리는 수렴값, 즉 극한값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렴이라는 개념이 있고, 실제 여기서 배우는 이제 발산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발산이라는 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 지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극한의 지점, 목표 지점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즉 수렴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부 다 발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네, 2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조금 다시 올려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거기까지. 네. 자, 두 번째, x가 무한대로 가거나 x가 마이너스 무한대, 이게 이제 무한대라는 표시인데요. x가 끝없이 오른쪽으로 쭉 가게 되면 무한대겠죠. 그리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왼쪽으로, 즉 x가 끝없이 작아지는 거를 얘기하겠죠. 왼쪽으로 끝없이 갈 때. 그때도 함수값은 수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서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분수함수라는 것이 보이죠? 분수함수. 자, 분수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점근선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이 함수의 그래프가 쭉 계속 점근선 쪽에 값을 향해 계속 끝없이 가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만약 이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따라서 계속 오른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야? x가 한없이 커진다는 이야기죠. 오른쪽으로 간다, 쭉 가게 되면 점점 그 함수값 자체는 L이라고 하는 요 함수값에 정확히 갈 수는 없지만, 다다를 수는 없지만, 얘가 가고자 하는 이 함수의 값이 가고자 하는 목표 지점이 L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함수라는 거 그래프 자체가 L이라는 함수값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다가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목표 지점이 어떠한 특정한 값으로 뚜렷하게 형성이 될 때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함수값은 L이라는 지점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값은 그 함수의 목표 지점을 우리가 함수의 극한값으로 써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보시면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 결국 우리가 어떠한 함수의 극한이 수렴하는가 또 수렴하지 않는가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됩니까? 그래프를 그려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그래프를 직접적으로 그려보고 그 그래프의 모양대로 그대로 x의 방향에 따라가 보면 그 함수가 가는 지점, 즉 목표 지점이 명확하게 하나의 함수값으로 정해져 있으면 우리는 그거를 수렴하고 극한값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 함수의 값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요렇게 요런 지점들로 계속 가게 되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 함수의 x값은 0을 향해 다가가고 있지만 그 함수값은 끝없이 작아지기 때문에 정의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될 수가 없는 경우, 이렇게 정의되지 않는 경우, 목표 지점이 하나로 뚜렷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는 이것을 수렴하지 않고 발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즉 여기서 리미트, 즉 극한의 기호에서 밑에 써져 있는 건 x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또는 x가 다가가고 있는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목표 지점, 어떠한 하나의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함수 fx에서 x의 값이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질 때 fx의 값이 일정한 값 m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함수 fx는 m 값에 수렴한다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왼쪽으로 끝없이 가게 되면 m 값을 향해 다가가고 있죠. 그래서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 즉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라는 것은 m이라는 목표 지점으로 향해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 이번에는 이제 발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발산에 대한 이야기는 좀 전에도 다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발산이라는 것은 뭐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한없이 커지면 그 말은 목표 지점이 없다는 거죠. 그죠? 특정한 값이 아니라 계속해서 커지거나, 또는 밑에 나온 것처럼 fx의 값이 음수이면서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면, 즉 계속 작아지면, 이 말은 뭐 어렵게 말을 풀어놨지만
한없이 작아지면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작아지면 우리는 그런 fx의 극한은 이렇게 무한대, 양의 무한대라고 하거나 또는 음의 무한대라고 이야기하고, 그때는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발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함수의 극한값은 두 가지 중 하나다. 첫 번째, 목표 지점이 명확하면 수렴, 목표 지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발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게 이 내용의 기본적인 정의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또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여전히 발산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2차 함수가 지금 보이고 있죠. 2차 함수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그래프가 커지거나 왼쪽으로 갔을 때도 계속적으로 그래프의 함수값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즉 x가 계속 오른쪽으로 끝없이 증가하거나, 그 말은 뭐예요? x가 무한대로 가거나 또는 x가 왼쪽으로 끝없이 작아지거나, 즉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러한 2차 함수 같은 거, 즉 이러한 fx의 함수값은 우리가 끝없이 커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발산한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만약에 이렇게 반대의 그래프라면 당연히 끝없이 작아질 거기 때문에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결국 우리가 발산이냐 수렴이냐는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쭉 보시고요. 자, 개념원리 익히기는 넘어가고요. 자, 그럼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필수 예제 1번을 한번 봅시다. 자, 다음 극한값을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요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이제 약분을 해야 되는 그래프이라서 사실 좀 생소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저는 1번과 여러분들이 배웠던 요 그래프, 요 함수는 무슨 함수죠? 분수 함수가 되죠. 그리고 요 함수는 무슨 함수죠? 무리 함수가 되죠. 이런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겁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그 말은 뭐예요? x가 3을 향해 다가갈 때, x가 3이라는 지점으로 계속 갈 때 함수값이 과연 수렴하는가 또는 발산하는가를 확인하라는 건데, 그러려면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 봐야죠. 자, 이러한 그래프, 분수함수의 그래프는 점근선이 x는 0 그리고 y는 마이너스 3에 위치하고 있는 점근선의 모양이 나올 거고요. 그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을 때 x가 이게 3인가요? 2인가요? 잘 헷갈리네. 그죠? 2네요. 2 지금 보니까 여기 그래프가 조금 헷갈리게 나서 2입니다. 그죠? 칠판에 좀 잘 안 나와서. 자, 2네요. 그래서 2를 향해 만약에 다가간다고 하면, 자, 그래프가 왼쪽에서 이렇게 다가오든 오른쪽에서 이렇게 다가가든 어쨌든 요 2라는 지점을 향해서 다가갈 땐 그때 요 지점 마이너스 2가 되는 지점을 향해 다가가고 있죠. 그 말은 목표 지점이 마이너스 2라는 함수값으로 뚜렷하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수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다? 마이너스 2라는 함수값, 즉 극한값으로 수렴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때의 마이너스 1을 우리는 이러한 분수함수의 극한값이라고 한 번 더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만 더 올려볼까요? 이걸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조금만. 이쪽 말고, 반대로. 조금 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좀 다시 올려주세요. 조금 더 하고, 요 그래프가 보이게. 여기.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면 무리함수죠. 무리함수. 자, 그때 무리함수에서 3번은 x가 2를 향해 다가갈 때 과연 이 무리함수의 극한값은 어떻게 되는가를 확인하는데, 자,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시작점이 얼마? 1,0이 되는 무리함수를 이렇게 그려본다라고 하면, 그죠? 무리함수는 이미 다 배운 상황이니까 그려본다라고 하면, 그때 여기가 2분의 1이 될 거고요. 1,0이 아니네요. 2분의 1,0이네요. 2분의 1,0이 시작점이 무리함수를 그려본다라고 하면, 이러한 함수의 그래프를 따라
x가 1이라는 지점을 향해 다가갈 때 왼쪽에서 다가가든 오른쪽에서 다가가든 1이라는 지점을 향해서 다가갈 때 여전히 이 함수의 그래프는 정확하게 1이라는 함수값을 향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즉 목표 지점이라는 것이 1로 명확하게 뚜렷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무리함수의 x가 1로 다가갈 때 극한값은 여전히 1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내려보겠습니다. 유제 문제도 한번 같이 봅시다. 유제 문제. 좀 다시 올려주세요. 예, 여기 확인 체크. 예. 자, 다음의 극한값을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루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좀 보면요. 어디 봅시다. 그래요. 자, 2번과 3번 문제를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2번을 보시면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야.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는 우리가 그려본 적이 없죠.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면 x가 분자 분모의 상황에서 약분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2번의 풀이를 우리가 진행을 하면 리미트 x가 0으로 다가갈 때 x가 약분이 되면서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2라는 그래프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는 거, 함수를 이렇게 바꿔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죠. 원래 이 함수는 약분을 시키기 전의 함수가 원함수이기 때문에 x에는 0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즉, 이 함수는 기본적으로 1차 함수지만 x가 0일 때의 함수값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함수라는 겁니다. 결국 어떤 식으로 포함이 되냐? 이런 식으로 그래프는 그려지지만 x가 0이라는 지점에서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이렇게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게 뚫려져 있고 그 이후에 다시 1차 함수의 형태로 된다는 거죠. 그럼 x가 0인 지점에서의 실제 얘가 뚫려있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때의 함수값은 3분의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x가 0을 향해 다가가고 있어요. x가 0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때의 극한값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 함수값이 없는데요? 함수값이 없는데 극한값을 쓸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극한이라는 개념은 함수값과는 달리 그 지점을 향해 다가갔을 때 어디로 향해 목표 지점을 향해 다가가는가가 극한값이 되는 거예요. 즉, 이 함수 역시도 x가 0, 즉 x = 0에서의 함수값 자체는 존재할 수 없지만 이 함수의 그래프를 따라서 한없이 가게 되면 3분의 2라는 y값, fx의 값을 향해 다가갈 수는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극한값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3분의 2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극한값의 존재 여부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함수값과는 다르다. 함수값이 꼭 존재하지 않더라도 무엇은 존재할 수 있다?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3번도 한번 볼까요? 3번도 여전히 약분이 되죠. x-3과 x제곱 마이너스 9를 약분하면 뭐가 돼? x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전히 여러분들이 보는 기울기가 1인 1차 함수가 될 텐데 x가 3으로 나가갈 때에 이러한 함수의 극한값은 무엇이냐고 했을 때 이 함수 역시도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가고 x가 3인 지점에서는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함수값이 존재할 수가 없죠.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그 x가 3인 지점은 함수값이 6이다 대입을 해주면 6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실제 함수값은 존재할 수 없지만 그때 얘가 이어져 있다라고 가정한다라고 하면 x가 3일 때는 6이라는 값으로 우리가 함수값이 정의가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 이 함수의 극한값을 우리가 구하라고 한다면, 극한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함수값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x가 그래프를 따라, fx가 그래프를 따라 함수값이 쭉 가게 되면 6이라는 목표 지점을 향해 다가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러한 목표 지점을 향해 다가간다는 것은 극한값 역시도 6이 될 수 있다. 즉, 이러한 2번과 3번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함수값 자체는 그 지점에서 존재할 수 없지만
극한값은 존재함으로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 필수예제 2번을 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발산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볼 건데요. x가 a로 다가갈 때 함수의 발산을 여전히 그래프를 이용하여 조사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여기 보여지는 함수들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죠. 함수가 이걸 그린다라고 하는 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1번 같은 경우나 2번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 해설에 나와 있는 참고되어 있는 그래프를 좀 활용하셔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함수 자체가 발산하느냐 또는 수렴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구분해내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1번 같은 경우에도 이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그려내는 상황에서 지금 보면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 되므로 함수가 계속해서 어떻게 가고 있죠? 쭉 해서 끝없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만약 x가 마이너스 1로 다가갈 때 극한값을 우리가 구하라고 한다면, 특정하게 마이너스 1로 다가가는 상황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정해지는 값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2번 같은 경우에도 x분의 1인 분수함수에 절대값이 x에 붙은 거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왼쪽으로 이렇게 대칭 이동시킨 게 되죠. 그죠? y축 기준으로. 그래서 얘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래프의 모양을 보면 x가 0으로 나가갈 때, 다른 지점이 아니라 0으로 나가갈 때는 특정한 지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끝없이 증가한다. 즉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밑에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 x가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발산과 되는 과정을 보는 건데요. 요번에는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2차 함수라던가 이런 무리함수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설을 통해서 여전히 여기 나와 있는 풀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2차 함수라는 것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에 얘가 x가 음의 무한대 쪽으로, 즉 끝없이 작아지거나 또는 끝없이 커지는 쪽으로 가게 되면 얘가 하나의 지점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함수값이 커진다. 즉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알 수 있는 거고, 밑에 있는 그림도 마찬가지. 우리가 무리함수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 무리함수는 이렇게 낮긴 하지만 굉장히 완만하게 나지만 끝없이 작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x가 끝없이 커진다라고 하면, 양의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러한 무리함수의 함수값도 여전히 계속 작아질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유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페이지 쪽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함수가 x가 무한대로 가거나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즉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질 때 함수가 수렴하는지의 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그래프를 봤을 때 1번 같은 경우에는 분수함수죠. 분수함수 역시 이렇게 그래프를 점근선을 기준으로 나타내주면 이 그래프를 따라서 계속 x값이 커질 경우에, 그쵸? x값이 커질 경우에는 계속 우리가 이렇게 점점 작아지면서 함수값이 이 x축, 즉 0이라는 값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으로 갈 수는 없지만 0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가가고 있는 목적지의 값이 극한값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역시도 마찬가지, x-1분의 1이라는 절대값이 붙어있는 이러한 분수함수의 꼴을 보게 되면 여전히 그래프가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져서 그려져 있죠. 그럼 점근선을 기준으로 얘가 계속 양의 무한대, 즉 점점점점점 x값이 오른쪽으로 갈 때마다 계속 x축, 즉 0이라는 값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값도 수렴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그래프 자체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러한 그래프들을 보면서 과연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을 때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을 때 어떻게 다가갈 때 발산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그래프의 모양과 그 흐름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